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하락하거나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이런 지역들은 어떤 이유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해드림 부동산 TV. 안녕하세요.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2020년도 11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공인중개사이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떠오르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710 부동산 대책, 임대차 3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 부동산 매매 가격이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과연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해의 11월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710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 4, 5개월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다는 점에 대해서 어쩌면 예상을 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살펴보면은 정말 재밌는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이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창 올라갈 때 지방권은 아파트 매매 지수가 마이너스였다는 것인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국 평균 지수값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반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고, 반대로 지방은 매매 지수가 높았다는 특이한 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매매 지수는 20년 10월까지도 이어져 왔는데, 전국 평균값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서울은 평균값 이하, 지방권은 평균 이상의 매매 지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서울이 전국 평균 이하이고, 지방은 평균 지수 수준,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등이 높은 전세 가격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의 상관관계를 유추해보면,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매매 가격과의 갭 차이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매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갭 투자를 하기가 수월해지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매매 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되니까 전세 임차인이 매수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 이외의 지역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높아졌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서울도 살펴보면 저가 아파트들의 전성시대라고나 할까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가격이 비교적 낮은 아파트들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의 아파트와 서울 서대문구 홍은극동 아파트를 살펴보겠는데요. 34평 84제곱미터인데요. 올해 실가격 현황입니다. 경희궁자의 2단지의 경우 2020년 5월에 10억 5천이 최저가로 거래된 사례가 2건이 보입니다. 6월 전이었으니까 절세로 나온 급매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후 17억 8,500만원으로 8월 달에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경희궁자의 3단지는 18억 최고가를 갱신한 바 있었고요. 홍은동 국동 아파트는 2020년 3월에 3억 7,300만원이 최저가였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 5억 3천만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나온 매물 호가는 5억 이상이고 매물도 거의 없습니다. 이 두 군데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최저가와 최고가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경희궁자에는 약 110%의 상승률이고 홍은극동은 약 140%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은 극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거주를 위한 매매가 더 많은 지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곧 입주를 시작하는 북한산 두산 2부 25평의 전세 가격이 현재 5억 이상의 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세 사는 것보다 차라리 좀 오래되었어도 내 집을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억에서 5억 전후의 아파트나 빌라들이 최근 인기가 있는 이유는 710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2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서울 아파트 중 9억 이상, 특히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은 부동산 정책에 완전히 눌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거래가 상당히 급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올 6월에 비해서 반토막 이하, 많게는 5배 이하로까지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것일까요? 실제 현장에서는 과도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매수를 하려고 해도 집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고요. 3, 4개월 내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계약갱신 청구 대상이 되므로 매수를 하기에도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 매물들은 좀 더 높은 가격에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 평행선 그리기는 좀 더 오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의 상황은 수요가 없어서 거래가 줄어들었다 평가하기보다는 수요가 있어도 수요가 이어질 수 없도록 정책적인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실제로 2020년 급매물들의 대부분은 올 12월 전까지 매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021년도에도 이런 급매물들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세금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급매물들이 들어간다면 대부분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호가의 매물들이 줄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경희궁자의 아파트의 경우 급매물 아파트들의 호가는 17억 전후이고 입주를 할 수 있는 매물은 19억 전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급매물이 사라진다면 자연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은 정책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초저금리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10% 이상이 된다면 여유자금들이 부동산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2021년도에 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현재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